예,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티켓을 따내며 대우건설의 세 번째 주인이 될 전망입니다. 단숨에 공룡급 건설사가 탄생하면서 대형 건설업계도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앞으로 남은 인수 절차가 그 마무리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어제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?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보죠. 네. 어제 대우건설 지분 50.75%를 보유한 그 최대 주주이자 KDB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 인수 인베스트먼트가 인수 합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중흥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습니다. 중흥 컨소시엄은 이 스카이레이크, DS 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을 제치고 최종 승기를 잡았는데요. 인수가는 지난달 25일 그 본입찰 당시 써낸 2조 3천억 원에서 약 2천억 원 정도 낮아진 2조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습니다. KDB 인베스트먼트는 매각 대금, 또 거래 신속성, 대우건설의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.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. 2017년 대우건설의 매각 실패와 이후 비공식적으로 인수를 타진했던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사례를 감안해 본권 M&A의 1차적 목표를 투자자들의 진정성을 최대한 확인하고 대우건설의 영업과 임직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두었습니다. 네, 이번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은 약 50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. 앞으로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실사 또 매매 계약, 인수 대금을 받으면 이 최종 딜이 마무리가 됩니다. 중흥그룹은 인수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단기 자금을 좀 일부 차입을 하는데 내년까지 유입될 그 영업 현금 흐름으로 대부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실상 외부 차입 없이 순수하게 이제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재입찰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? 네, 중흥건설은 그 지난달에 본입찰 이후에 인수조건 수정 요구를 좀 했고요. 재입찰을 통해서 인수 가격을 약 2천억 원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. 보통 인수가를 이제 낮게 써서 재입찰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높게 썼다가 낮추는 사례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. 일각에서는 앞서서 대우건설 매각 실패 사례가 좀 있었던 만큼 중흥건설이 입찰을 포기할 것을 우려해서 KDB 인베스트먼트가 인수 가격 조정안을 좀 받아들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실제 대우건설은 이 99년 대우그룹에서 해체된 이후에 좀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. 2002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회생을 하고 또 2006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인수됐다가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. 이후에 2011년에 산업은행에 재매각됐고 다시 매각 작업에 나서면서 2018년에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또 한 차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. 어제 그 이대현 대표이사가 대우건설이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좀 주인 없는 회사로 지내왔고 진짜 주인을 찾는 것이 대우건설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가격 밀어주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협상 과정에서 이게 공정했느냐, 또 매각이 졸속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. 대우건설 노조도 재입찰은 명백한 입찰 방해 행위다, 또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배임 행위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어쨌거나 이번 매각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건설업계 순위도 크게 바뀔 테고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? 네, 이번에 이제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이 인수하게 되면 DLENC를 제치고 업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. 예. 작년 그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좀 보면요. 1위가 삼성물산, 2위 현대건설, 3위 DLENC, 4위 GS건설, 5위 포스코건설 순이고 대우건설은 6위 수준입니다. 그 호남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현재 그룹 내 이제 시공능력평가 15위인 중흥토건과 또 35위 중흥건설을 갖고 있는데요. 대우건설이 이번에 품게 되면은 이제 시공능력평가 기준 11조 8,796억 원 규모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3 구도가 좀 형성이 되는 겁니다. 자산 총액도 9조 원대에서 이제 19조 원대로 껑충 뛰면서 이제 전체 재계 서열그룹에서 약 20위권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중흥그룹은 이 대우건설을 품음으로써 양적인 성장과 또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하는 좀 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. 대우건설을 향후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 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 부동산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.
대우건설이 이제 인지도가 높은 프루지오라는 이런 주택 브랜드, 또 토목, 플랜트, 시공 능력 노하우를 잘 살려서 이제 전문 건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대우건설의 강점인 그 플랜트 사업 경쟁력을 좀 갖추는 데 있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향후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결국엔 이제 시너지가 얼마나 날 것인가, 이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? 일단 인수 후에도 당분간은 좀 독립성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좀 이원화된 체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예. 중흥건설은 뭐 브랜드나 회사 운영을 최대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요. 앞으로도 주택 사업에 주력해온 중흥건설과 또 다양한 사업 범위를 가진 대우건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. 두 회사가 사실 워낙 체급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긴 하는데요. 실제 대우건설이 이 지난 시간 동안 38조 원 정도 수주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서 8조 원 가량이 이 해외 실적입니다. 이렇게 좀 굵직한 프로젝트를 좀 해외에서 따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. 반면에 국내 사업에 주력해온 중흥건설은 좀 국내 경험이 해외 경험이 좀 전무하고 인지도 높은 또 브랜드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너지가 주목이 됩니다. 또 비대한 대우건설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인수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중흥건설은 뭐 대우건설 고용이나 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, 고용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대우건설은 좀 향후 매각 과정을 좀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. 단기간 성장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좀 연착륙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. 여러 논란을 딛고 좀 매각 작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박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